제가 이제 그 두 번의 강의에서 한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재능을 찾아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느냐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는 부모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자녀의 그 재능을,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조금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자녀를 학교로 보내죠. 또 교육이라는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교육을 받으러 간다. 할 때 과연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조금 설명을, 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이 교육이라는 거에 일반적인 교육학에서 받아들이는 그 개념은 뭐냐면, 한 인간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계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보통 교육에 대한 개념인데요. 저는 좀 다르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던 행동을 하는 행동 변화라는 것은 이제 틀림없는 건데요.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의 행동 변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욕구, 내적인 동기, 내적인 바람, 이런 것들과 밖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로 그 아이의, 내 자녀의 그 숨은 어떤 그 특성을 끌어내는 부모들의 일반적인 습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내 자녀의 행동 특성을, 고유한 행동 특성을 찾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부모님들 어때요? 우리는 항상 자녀를 생각하면 기대감과 초조함이 느끼고 항상 뭔가 바람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부모는 어떻게 자녀의 행동을 찾아낼 것이냐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녀의 특성은 가능한 한 어릴 때 빨리 찾아내서 그 특성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의 행동을 찾아낼 것이냐라고 보면 이제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자녀를 정확히 보는 거가 보통 누구예요? 많이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님하고 선생님이죠. 근데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님은 정확성이, 아이를 보는 정확성이 60% 이상이고 교사는 10%가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본다면, 부모님이 바로 자녀의 행동 특성을 찾는 데에 가장 정확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자녀의 행동 특성을 찾는 데에 좀 신경을 쓰고, 내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항상 관심을 두는 걸 제가 상당히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가 이제 그 자녀와의 상호작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보통 인간의 행동의 특성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라 그러죠. 또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죠. 근데 이거를 연구 결과를 보면 가정 환경에 어떤 것이 자녀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느냐 문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50% 이상이 자녀의 행동 변화는 유전적인 것보다 환경적인 자극을 받는다,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의 행동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떤 특성을 찾은 후에 특성을 이제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째가 부모님의 행동은 좀 일관성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부모의 행동이 일관성 있는 습관성을 갖기를 전 꼭 부탁을 하겠어요. 그리고 부모의 행동은 이렇게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요. 좀 이렇게 부부간에 좀 생각을 해가지고요. 계획과 그 계획을 뭐 타당한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정 환경에서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새 보니까 특히 초등학생, 이제 중학교 정도 돼서는 부모님하고 자녀와 여행을 많이 가는데요. 그 여행이 좀 물론 쉬러 가고 이렇게 좀 놀러도 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여행이나 놀이를 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 어떨까요?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특성을 발견했으면 그 행동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여행을 가더라도 놀이를 할 때도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한국에서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가는 길에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게 있어요. 그 행동을 보고 조언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모범적이고 부모님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는 가능하면 일관된 이제 가치가 있는 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그런 지시를 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에 또는 일반적으로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헬리콥터형 부모가 되지 말자. 그건 뭐냐면 아이의 주변을 돌면서 계속 아이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계속 아이의 간섭을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제 뭐라 하냐면 헬리콥터형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한 걸음 물러나서 아이를 관찰할 수는 없느냐 이거예요. 이건 제가 좀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여기 이제 몇 가지 제가 말을 좀 첨가시킨다면 첫 번째 아이의 어떤 행동할 때 그걸 이렇게 프리퀀시 빈도로 이렇게 좀 체크를 좀 하면 어떻겠어요? 아이의 특성을 찾고 그걸 관찰하면서 그걸 이렇게 좀 도와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스무고개의 어법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아이하고 행동을 할 때요. 지나치게 엄마 위주로 아빠 위주로 하지 말고요. 서로 아이에게 질문을 하고 아이가 답하고 이러면서 아이의 지적인 특성을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이에 대한 특성을 찾고 나서 아이의 이제 그 특성을 기르려고 한다면 가능하면 서두르지 마시고요. 관찰을 좀 하시고 중립적인 행동이 좋고 적극적으로 아이를 이런 쪽으로 해라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아이에게 좀 상당히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사람 그 자녀들은 결국에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성장 또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한국 부모님들은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던 또는 어디죠? 학원을 갔다 왔던 거에 첫 번 하는 얘기가 공부 열심히 했어? 너 오늘 뭐 했어?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오늘 어땠어? 라는 식으로 카운슬러식의 부모님은 될 수 없을까요?
이 카운셀러식의 부모님은 아이의 창의성을 길러요.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불만을 해소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의 안식처가 되고, 그리고 아이의 어려움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부모님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거는 아이의 정서적인 면에서 문제가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 아이가 어떤 이제 감성의 표현이나 감정적인 면에서의 그것을 부정적으로 자꾸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부모님들은 칭찬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의미 없는 칭찬은 전혀 안 돼요. 꾸중도 마찬가지고요. 칭찬이나 꾸중은 왜 칭찬을 하느냐, 왜 꾸중을 하느냐, 왜 자녀를 혼내냐를 아이가 인식할 때에 그 행동을 더 열심히, 칭찬받으면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꾸중한다니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행동에 변화가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칭찬이 아니고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한다면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과 카운셀러적인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심어주고 싶고요.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자아 존중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나다, 나라는 생각을 강하게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심어줘야 되느냐? 부모님이 심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어느 순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모자르든지 어떻든지 간에 자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기를 리스펙트하는 존중감을 갖는 게 부모님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모님은 자녀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아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저는 이제 꼭 부탁을 하겠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에 내 자녀의 성취나 내 자녀의 행동의 변화는 상당한 부분이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은 가족 환경은 50% 이상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볼 수 있는 것도 한 40% 이상이 정확하다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얘기했죠. 그만큼 부모는 아이에게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육에서의 하나의 키예요. 첫째, 자녀는 인정을 하고 자녀가 가는 길을 부모님이 막지 말고 그거에 도움을 주고 자녀에 대한 걸 정확히 기록하면서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그런 부모가 될 때 그 부모님은 저는 참 표현이 어색합니다만은 A급 부모님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아이는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행동을 변화하면서 성장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